자, 오늘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이 문법 특별편 자체가 뭐가 빠져 있냐면요. 여기 앞에 목차를 보면 고난도 독서 사회가 있고 뭐가 없냐면 문학이 없어요. 문학이 없죠, 그지? 문학이 다 없어졌고 단어 문법이 있고 고난도 독서 과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의문편은 했으니까 여기에 단어편을 같이 보고 문제 풀 수 있는 데까지 풀 거고요. 요거는 마지막 교시 그렇게 할 거고 1번 고난도 독서, 3번 고난도 독서 한 다음에 문법 특별호에서 여기 80, 27쪽 해가지고 단어편 좀 볼 거고요. 단어편 보고 나서 과제편이 좀 신기하게 생겼을 겁니다. 뒤에 과제편이 좀 신기하게 생겼을 거예요. 얼편 뒤에 과제편이 그쵸? 신기하게 생겼죠? 우리 솔직히 말해서 언어와 의문에 이건 했으니까 의문 자음책임과 모음책임 이건 했으니까 알파벳 B 파트가 있어요. B 파트가 있습니다. 중간에 거기 뒤에 B 파트 의문변동 파트에 요것만 좀 풀어 오시는데요. 뒤에 보면 1등급 고난도 대비 기출 베스트가 있어요. 37쪽에 보면 1등급 고난도 대비 기출 베스트가 있거든요. 요건 안 해오셔도 완료 처리하겠습니다. 36쪽까지 B 파트에서 36쪽까지 풀어오면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완료 처리 내보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고 단어 파트에서 좀 못 푼 문제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고 앞에 고난도 독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시험에 수능 2학년은 어렵게 내겠다고 했다는데 1학년은 어때요? 아무 말 없어? 매일에 쌓여있구만. 지금 이전 수업이 해밀고 1학년이거든. 해밀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평균이 60이 나왔대. 근데 국어쌤이 만족이 안 된다면서 이 다음 평균에 40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다 어렵게 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기말 때 협박을 좀 하긴 해요. 그렇다면 이상하게 줄이 안 선 과목이 있을 수 있거든. 애들이 변별이 제대로 안 된 과목은 죽어라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변별이 잘 됐으면 그냥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독서 경제 아닙니다. 오타예요. 경제 아니에요. 경제일 리가 없지, 그지? 경제 아니고 법입니다. 법. 사회 파트에서 법이에요. 사회 파트에서 특히나 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중시하면서 보면 되냐면 용어입니다. 한자어가 미친 듯이 많아요. 그래서 용어를 중요시하면서 보고요. 이 좀 더 심화로 용어의 범위. 예를 들어 용어를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 미성년자랑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뭐를 말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18세 미만의 누구를 말한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용어의 요 개념 전체랑 어디까지인지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걸 주고 막 약을 팔아. 이렇게 했다. 이거 맞지? 애초에 그 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버리는 거거든.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체크하면서 가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법률의 동그라미. 자, 법의 위배는 헌법, 법률, 여기에 명령, 또 조례, 규칙 정도가 되겠죠. 이거는 지방 거, 이거는 중앙 국가 거, 헌법은 모든 거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죠. 법률에서는 누가 제정하는 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 일정한 법률 효과 밑줄 칠게요. 일정한 법률 효과. 일정한 법률 효과 밑줄. 그리고 함께 위에 플러스 표시 주세요. 함께 위에 플러스 표시하고요.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에도 밑줄 쳐주세요.
그럼 합치면 법률은 일정한 법률 효과와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람을 폭행한 자는 N년 이하의 징역이나 N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게 보통 법에 써져 있는 거지, 그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으면 이걸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람을 폭행한 자가 뭐가 돼요? 폭행 일어났을 때 이런 법률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치? 그래서 둘 다 규율되어 있다. 이것도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사실 이게 나중에 이제 내가 잠깐 공시를 준비했었다고 말을 했었나요? 공무원 시험을 잠깐 준비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행정법이 필수예요. 행정법이 필수라 거기서는 좀 더 판례랑 법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사실 답이 있기는 해요. 요거는 이 밖에 얘기니까 지문 해석에 쓰라는 건 아니고 한번 이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자고요. 하나하나 살짝씩 뜯어볼게요. 법을 제대로 배우신 분은 우리 팀장님. 법을 제대로 배우신 분은 우리 팀장님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잖아. 일단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불법인 행위가 있어야 돼. 불법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이에요. 불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 뭐가 일어나야 돼? 손해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걸 물어줄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물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자, 그럼 어떤 게 벌어지냐면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니까 손해가 일어나긴 했어. 만약에 좀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어떤 사람 A가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소 부정한 것을 보면, 부정이나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정도가 아니고 화가 잔뜩 나서 제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 B라는 사람이 A의 차 앞으로 무단횡단을 때린 거야. 다행히 A는 삐 멈췄어. 그리고 이 사람은 무단횡단해서 갔어요. 근데 A가 가다 보니까 생각해 볼수록 열이 받쳐 올라오는 거야. 아니 대한민국이 준법 국가에서 무단횡단을 하다니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가로수를 쳤다. 그래서 가로수를 치면 가로수가 손해를 보면 이 사람한테 국가가 물어내라.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가로수를 물어내라 했어. 근데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인간 때문이다. 이 사람이 무단횡단 해가지고 운전하다 열이 받아서 쳤다. 자, 어디까지 말은 되냐면 이 사람의 무단횡단은 불법행위입니다. 이 사람의 무단횡단 불법행위예요. 자, A가 B한테 건다고 생각해봅시다. 야, 너 때문에 내 차 박았어 라고. 이 사람이 차 운전하다 가로수 어떻게 했다니까? 손해는 또 있어요. 어디서 걸리는 거니까? 다른 에서 걸려서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얘 때문에 무단횡단 때문에 피하려다가 박았으면 싸울 수 있는 여건이라도 돼요. 얘가 불법행위를 해서 그걸 피하려다가 가로수에 박아서 내 차가 손상됐다. 그러면 그걸로도 사람들이 뭘 안 하겠죠. 그치, 무단횡단 잘못했다. 근데 무단횡단 해서 잘 멈추고 가다가 열받아서 꽝 때려가는 건 이 사람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게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성립을 한다, 인과가 성립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그래서 용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에 전체 내용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볼게요.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행위. 고의나 과실의 밑줄 치고요. 위법행위의 동그라미. 고의나 과실 밑줄 치고 위법행위의 동그라미. 자, 철도안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이것도 그냥 지문 밖에 이해를 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철도안전법의 가장 유명한 조항은 뭐냐면요. 영무원의 통제나 허가 없이 선로에 들어가는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무원의 허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늘 뭐 큐브레이에서 이벤트를 한다, 여기 열차 안 들어온다. 그러면 사진 찍고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근데 그냥 들어가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래요. 그러면 자, 플랫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그 노란 선 이걸로 하면 되는데 여기를 칩시다. 여기 서 있었다 만약에 내가 여기가 철로 여기 서 있었다. 노란 선 뒤로 널찍이게 서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기차는 안 오는데 나 이렇게 밀었다. 얘 내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영무원이 나한테 와서 철도안전법 위반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게요. 하면 나는 억울해 죽죠. 왜?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심지어 내 실수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 거죠. 그지?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의나 과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넘어 있었다면 과실이 생겨요. 근데 여기 있었다면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네요. 그지? 그래서 고의나 과실 밑줄 위법행위 동그라미에서 위법행위로 고의나 과실에서 화살표 해주세요.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해도 실수 있었으면 처벌이라는 거죠. 그지? 자기 잘못이 실수도 잘못이라 생각해서 그러면 처벌이라는 겁니다. 역시나 요즘 아픈 애들이 많으니까 추우거나 하면 온도가 좀 안 맞다면 바로 말씀하세요. 네, 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면 손해가 발생 동그라미. 자, 한문철 TV 운전 안 해도 많이들 보더라고요. 나도 그래요. 운전 안 하지만 많이들 봐요. 한문철 TV에 유튜브 영상들 보면 와 진짜 운전 못할 것 같거든. 혹시 여기서 사람이 튀어나와 나는 피할 수 있을까? 나는 정지할 수 있을까? 나 안 치일 수 있을까? 근데 어찌됐든 이 블랙박스 안에는 누군가의 불법 행위가 담겨있죠. 그지? 누군가의 불법 행위가 담겨있죠. 근데 내가 그걸 유튜브 보다가 너무 정신적 충격이 심해서 이 사람한테 소송을 거는 거야. 야, 돈으로 내 정신 다친 값 줘. 됩니까? 안 된다고요. 왜? 일단 이 사람이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이 위법행위가 있을 수 이 사람은 위법행위가 이미 있었어요. 뭐가 안 돼요? 내 손해가 없잖아. 내 손해가 없잖아. 여기 인과도 없고 내 손해가 없잖아. 그치? 여기서 걸린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위법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자 3번 동그라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저 인간이 무단에 나다니 끼통 하면은 그거는 상관없는 데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들이 여기 네모 모두 충족. 네모. 별표 하나. 어떤 조건들에 비문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페이크는 뭐냐면 하나만 충족할 때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두 충족 1번, 2번, 3번 다 돼야 된다고요. 1번, 3번만 돼도 1번, 2번만 돼도 2번, 3번만 돼도 안 된다는 거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래요. 자, 그러면 법정 가서 그래요. 제가 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 물어줄게요.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죠? 소송하죠. 그래서 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억울하면 누가 밀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가 밀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죠. 반대로 자, 아니 놔줄게요. 소송에서는 이런 요건을 입증해야 된다. 입증의 동그라미. 자, 소송에서는 요것들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모두 충족한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볼게요. 소송에서 입증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아, 판사가 100% 이거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 입증되지 않으면, 그럼 입증의 필요 조건은 법관의 확신이네요. 법관이 확신할 수 있게 해야 되네요. 확신이 안 되면 누군가는 패소할 거예요. 그죠?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 책임 밑줄. 법관이 확신을 줘야 내가 승소할 수 있겠죠. 이게 입증을 해야 된다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입증 책임. 자, 봅시다. 무한도전 클립들 보면 아직도 그 제와 길 편이 남아있더라고. 길이랑 무한도전 멤버들이랑 뭐 법정 그 상황처럼 하는 게 남아있더라고. 거기 보면 그 주제가 길이 원고인 거야. 그 길이 소송을 걸었어. 유재석한테. 왜 소송을 걸었냐? 유재석이랑 길이랑 무한도전 멤버들이랑 해외를 놀러 갔는데 길이 술을 먹고 밤에나 소변을 봤다 라는 소문을 유재석이 다음날 퍼뜨려서 길은 오줌 싸기로 놀림을 받았다. 이 나이에 라고 하면서 둘이서 투닥대는 거거든요. 거기서 보면 길 측 변호사 역할로 김재동이라는 사람, 김재동이 나와요. 김재동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길은 소변을 봤다는 쪽입니까? 안 봤다는 쪽입니까? 안 봤다는 쪽이죠. 유재석은 봤다는 쪽이죠. 그러면 입증해야 돼. 그게 있었다고 증명해내야 될 사람은 소변을 봤다는 쪽이겠습니까? 안 봤다는 쪽이겠습니까? 봤다는 쪽이겠죠. 그지? 왜? 안 봤으면 증거가 없어. 봤다면 뭐 바닥이 젖어 있었다던가 뭐 누가 물건이 젖어 있었더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대체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 그쵸? 흰색 분필은 존재한다. 하나만 딱 들어서 보여주면 끝나죠. 증명이. 세상에 흰색 분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온 세상을 뒤져서 봐봐라 없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존재한다는 게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쉬워요. 그지? 유니콘이 존재한다고 증명하는 방법은 뿔다림팔을 하나 내보면 돼요. 그치? 이 둘 가운데 어느 한쪽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공평 동그라미. 자,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건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판결 났을 때 얘기고요. 원고랑 피고랑 누가 더 나쁜 놈이라고 법관이 불이익을 주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공평을 찾는다고요. 그쵸? 누구는 돌글러브 끼워주고 누구는 푹신한 글러브 끼워주고 둘이 싸워 이러고 돌글러브가 한 대만 치면 이기잖아요. 공평해야 된다고요. 그쵸?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니까. 그러기 때문에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해서 쉬운 쪽에 뭘 지운다고요? 입증 책임을 지운다고요.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 밑줄 위에 쉬운 쪽 밑줄 치시고요. 위에 쉬운 쪽 밑줄 치시고 밑에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다가 밑줄 쳐서 화살표 해주세요.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 그쪽이 쉽다는 거죠.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앞에 민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 뭡니까? 요거를 입증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원고에게 뭐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렇죠?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 요건 가운데 요게 어렵다는 거예요. 요게 인과관계는 어디에서 어렵다? 공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된대요. 원자력 발전소 필연적으로 바닷가 근처에 있죠. 그거 물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물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여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고 한 몇십 년, 십몇 년 후에 이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더라. 이런 사례들 꽤나 뉴스에 나오고 다큐에도 나와요. 자, 이랬다면 암에 걸린 사람들은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의심하게 돼요.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뭐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 그런 거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겠죠. 한국수력원자력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 거예요. 너네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 것 같다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원고가 누가 됩니까? 암에 걸린 A씨라고 합시다. A씨가 되죠. 원고 A씨 외에 뭐 N명 같이 합동 소송을 했다면 피고는 누가 됩니까? 한국수력원자력.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나요? A씨 등의 사람들한테 있죠. 그지? 근데 어떻게 입증할 건데? 어떻게 입증하지? 애매하거든. 그지?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능 이렇게 대보았을 때도 그래 수치가 나온다 쳐. 그럼 그 수치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애매하거든. 애매한 게 더 뭐냐면요, 이게 좀 더 애매하게 만드는 방법은 원자력은 위험한 걸 사람들이 꽤 알아요. 화력발전소로 바꿔볼게요. 화력발전소로 바꾸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니고 뭐 전력공사를 합시다. 전력공사를 합시다. 자,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야. 너네가 화력발전소를 건설해서 그 연기 때문에 내가 폐암에 걸렸다. 오, 일반 시민 입장에서 그럴듯해요. 그치? 근데 법관은 그럴듯하다고 야 2천 줘, 3천 줘 그러면 나 이사 가서 받으면 되죠. 이사 가서 좀 아파, 기침 좀 해, 기관지염 받으면 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뭘 해야 입증이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폐암에 걸렸다, A씨가. 그래서 화력발전소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다가 민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걸었다.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이것도 애매하죠. 연기가 몸에 안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A씨가 이전 10년간 흡연을 해온 사람이라면, 아니면 A씨가 옛날에 탄광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볼게요. 공해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 수준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렇죠? 화력발전소 연기가 사람의 폐에 들어갔을 때 암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가? 아니, 암이 왜 걸리는지도 모르는데 아직, 그지? 그래서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연결고리까지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뭐냐? 이렇게 요구한다면 내가 폐암에 걸린 이유는 화력발전소 때문이 100%다라고 무조건 한사 끄덕끄덕 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 3개는 나올 겁니다. 박사학위 논문 3개 나올 거고 A씨 완치하고 박사되는 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뭐가 안 맞는다? 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형평성,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얘네가 이기는 싸움이겠죠. 애초에 걸지도 않으려고 했죠. 그지? 그래서 사실상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법원의 도움은 받을 수 없다라고 못 박아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법원의 구제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더구나 관련 기업은 월등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픈 사람과 아픈 사람의 지인들이 원인 조사에 잘하겠어요. 저걸로만 먹고 사는 애들이 잘하겠어요. 당연히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 잘합니다.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그래서 그러면 왠지 말투가 그래서 입증 책임을 바꿔줄 것만 같은데 밑에 볼게요. 공해소송에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의 원고에 있다. 요거 밑줄 치고 별표하나. 공해소송에서도 공해소송의 입증 책임도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여전히 원고한테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래 그러면서 그래 안 공평하잖아. 그래 사람이 더 힘들어. 기업이 더 쉬울 거야. 하지만 입증 책임은 너한테 있어라고 말이 싹 틀어져 버리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거야. 함정파면은 밑에까지 쫙 확인하려고 주르륵 읽다가 집중력 떨어져. 그치? 이래야 사람답지. 이런 거 찍어버린다니까. 자,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다만 여기 밑줄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자,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려 한다. 곧 공해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에 관하여 의심 없는 확신, 아까 말했죠? 법관에 의심 없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화력발전소 때문에 얘가 폐암에 걸린 게 100%야 라는 건 어떻다고요? 아니어도 된다고요.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 밑줄,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된대.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연기가 폐에 들어가면 안 좋다는 건 우리가 이미 매우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 증명하셔야 이렇게 하면, 아까 예를 든 거에서는 연기가 우리 집까지 온다는 걸 정도 증명합니다. 이 연기가 우리 집까지 와서 내가 마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우리 집까지 도달한다는 거, 그 정도 증명하면 배상시켜줍니다. 그래서 다 부르는 걸 다 주진 않고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 주라 그래. 높게 불러야겠지. 근데 어찌됐든 낮은 정도의 규명이죠. 왜? 원래 확신을 하려면 이 연기, 마신 연기가 폐암을 발병을 시켜야 돼. 그게 확실해야 돼. 근데 연기 마시는 정도만으로 일부 내조 이렇게 한다는 걸 보면 공해소송에서 확실히 뭐가 낮다? 입증 책임의 정도가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봅시다. 자, 그러면 연기 우리 집까지 100% 왔어. 그러면 아싸 돈이다. 인가요? 얘네도 방어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얘네가 연기를 엄청 점화해가지고 거의 수증기급으로 내보내고 있으면 굳이 이걸 왜 돈을 줘야 되지? 수증기 마신다고 폐암에 걸리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치? 자, 그래서 볼게요.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법 조문은 아니고 뭐다? 판례다. 판례예요.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인 피고는 인과관계 성립을 이제 방해하는 증거를 해야죠. 우리는 사실 수증기랑 똑같이 보내고 있다.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해가지고 책임을 면해야 된다. 책임을 면해야 된다. 거꾸로 말해서 면책이라고 합니다. 책임을 면해야 된다. 우리 잘은 아닌데요 라는 걸 또 반박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문제 있거든요.
문제거든요. 얘기한 것만 집중하시면, 얘기한 것만 집중해서 푸시면 금방 풀 겁니다.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1번의 B글에 이한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답이 보이네요. 1번이죠?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고려. 그쵸?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에 작용한다. 왜? 더 쉬운 쪽에 네가 입증해 라고 하는 거니까. 자, 2번 볼게요. B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다음은 어느 공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공장의 폐수 방류 때문에 양식 중이던 김이 폐사했다고 주장하는 어민들. 요거랑 왠지 비슷하죠? 요거랑 왠지 비슷해요. 이런 살짝 볼게요. 자, 공장이 폐수를 방류해가지고 양식장의 어민들이 김이 죽었어라고 김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해당 회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쵸? 폐수를 그대로 방류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손해배상을 제기했대요. 폐수의 방류 때문에 김이 폐사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누구 얘기했죠? 여기 어민들에게 뭐가 있는 거죠?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공해 소송인 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래서 1번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2번 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이 들어있었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폐수가 여기서 양식장에 같다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관계 입증에 충분하다고 한 것은 뭐예요? 입증의 정도를 낮춰준 거죠. 입증의 정도를 낮춰준 거예요. 그럼 하나씩 봅시다. 왜 낮춰줬을까? 1번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이렇게 된 입증이 어려워. 그렇죠. 이거 다 어민이 하기 어렵다. 그래서 완화시켜주려 한 것이고요. 2번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만 연결고리가 된다는 건 뒤는 그냥 우리가 그렇다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물을 흘렸을 때 만약에 폐수는 전혀 방류에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낮춰줄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죠. 썩은 물 흘려보내면 양식 가볍게 죽을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자, 3번 공장 폐수가 김 양식장으로 흘러들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보기에 1번 조건은 결국 누가 입증은 해야 돼요? 어민들이 입증은 해야 돼요. 그치? 자, 4번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데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어민한테 있죠. 그치? 안 바뀐 거예요. 있긴 한데 좀 봐주는 거지 반대로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그쵸? 5번 공장 폐수 속에 김의 폐사 영향을 주는 물질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 아까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지? 방어권이 있는 거예요. 방해할 수 있는 증거는 그럼 누가 내야 돼요? 찍기 싫으면 회사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바뀌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밑줄 그 별표 친 이유가 딱 이렇게 나와요. 그 보기 예시에 몰입하도록 해가지고 또 감성적이 돼버린 거야. 회사가 해야지 솔직히 사람이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의식적으로 좀 일반적 흐름이랑 다르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지문에서 체크를 해두시면 반드시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로 나올 겁니다. 일반적인 흐름과 좀 틀어지네 라고 싶은 것들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쉬었다가 소리급세 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딱 나누면 되더라고. 하나 나머지 쭉 풀어가면서. 네.